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세월은 나이가 들수록 쏜살같이 다름질을 치고 더해지는 나이는 자꾸 쌓여만 가는데 그냥 세월아 갈 테면 너 혼자 가고 나를 함께 데려가지 마라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며 나이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잊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엊그제 시엠립 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은데 덧없이 5년여의 세월이 지나갔고 달라진 거라곤 제가 크메르어를 조금 할 줄 알고 캄보디아의 너른 땅을 여행을 하면서 내 발자취와 흔적을 조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질문을 해주셨고 또 은퇴 후 캄보디아 생활 여건이 살만한지 등등을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 자그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후반기 지난 5년여 동안의 캄보디아 생활의 추억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국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 남북한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매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의 평균 연령이 30세가 채 되지 않는 젊고 역동적인 나라로서 비록 아직은 낙후된 후진 저개발국이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으며 시엠립에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유적이 있고 또 인류 역사상 뼈아픈 킬링필드의 비극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입헌 군주제로서 국왕과 총리가 있으며 38년여 동안 장기 집권했던 훈센 총리가 이제는 물러났고 훈센의 아들인 훈마넷이 현재 총리로 재직하고 있으며 훈센 일가가 그토록 잠기 집권을 하였음에도 비교적 정치적으로는 매우 안정되어 있는 나라이며 인구는 약 1700만으로 전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는 나라로서 수도는 푸놈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캄보디아의 생활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정보를 보다 보면 캄보디아는 아직도 총기 사고가 대단히 많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위험한 나라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건 엄연히 잘못된 정보인 듯 합니다. 본인이 5년여 동안 지내면서 길거리에서 총기 사고를 직접 목격해 본 적은 없으며 간혹 소매치기나 물건을 훔치는 사건은 있었지만 그 정도는 어느 나라나 외국 여행자들이 특히 주의를 해야 될 안전수칙인 것이며 다만 경찰의 치안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여행이나 현지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때로는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서 메콩강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만 안전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을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했으며 치안이 불안한 나라라는 인식은 매우 잘못된 정보인 듯 하고요. 캄보디아는 아직도 후진국이지만 국민들의 심성이 매우 착하기 때문에 행복지수도 높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강력사건 발생 빈도도 매우 적게 발생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남성과 캄보디아 여성이 결혼을 해서 사는 다문화 가정을 많이 이루고 있는 편인데요. 가끔 캄보디아의 참한 여성을 결혼 상대로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여성과 가족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여성과 가족 문화는 모계 중심 사회로서 여성들의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캄보디아 여성들은 가난한 국가여서 그런지 개인의 이기주의를 많이 앞세우지 않으며 비교적 순박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여성들은 통상
16세에서 19세가 되면 결혼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또한 이혼율도 높아서 결혼한 인구의 약 4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통상 엄마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캄보디아 여성들을 소개팅하거나 만남을 갖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 위챗, 텔레그램 등 채팅을 통하거나 국제 결혼 소개업소 등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타국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기가 어려운 만큼 SNS를 통한 만남은 신뢰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지인이나 또는 친지의 소개로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예로 얼마 전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만 한국의 남성이 캄 여성과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다가 대화가 잘 되어서 실제 결혼을 전제로 여성분을 만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왔었는데 실제 여성을 만나보니 나이나 가족관계를 속였고 처녀인 척 했으나 이미 그녀는 결혼 후에 이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멀리 타국까지 와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국제 결혼에 골인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간혹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캄보디아의 어린 처자를 원하시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 커플이 되어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캄보디아 여성들은 가족들이 매우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남성의 나이가 좀 많더라도 경제력과 좋은 인성을 갖추고 있다면 나이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자기 하나 좀 희생을 하더라도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이 차이가 많아도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고 인격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 특히 주의하실 것은 캄보디아는 아직 일자리가 많지 않고 낮은 임금 때문에 많은 어린 여성들이 유흥 서비스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녀들의 과거 행적을 잘 살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의 고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가족관계 등을 잘 살펴보시고 여성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해주는 결혼 중개업자가 아니며 다만 지인 부탁으로 저희 회사 여직원을 통해서 그동안 몇 분의 소개를 해드리고 결혼까지 골인한 커플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글로벌한 국제화 시대가 되었고 우리나라 결혼과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데 제 바람이 있다면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캄보디아 여성들과 결혼을 좀 많이 해서 한국의 출산율이 매우 높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의 기후와 날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여러분들께서 거기 너무 더워서 어떻게 지낼 수 있겠느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캄보디아의 기후는 열대 몬순성 기후로서 우기는 6월부터 11월까지, 건기는 12월에서 5월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시기는 특히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는 평균 기온이 32, 3도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매우 더운 시기가 되겠고요. 여행을 하기에 좋은 시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12월에서 2월까지 4개월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초가을 날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기온이 쌀쌀하기 때문에 추위를 살짝 느끼는 정도로서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기 때는 거의 매일 하루 한두 차례씩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로가 물에 잠기게 되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생활해 본 바로는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인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면 날씨 문제로 크게 생활하는데 염려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타 캄보디아의 생활 물가, 교통, 주거,
유명 관광지, 비자 등 유용한 생활 정보는 2부에서 영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외여행 늘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